마흔이 넘어서도 당신 안에 늙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거울을 보며 세월의 흔적, 짊어진 짐, 실패, 그리고 놓쳐버린 듯한 기회들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저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거울에 보이는 것은 단순히 육체일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이가 아닌 바로 이 자아상이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결정합니다. 40이라는 나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했고 자신의 이야기는 이미 쓰였으며 가능성은 이미 경험한 것에 국한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의 아무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당신도 아니고 거울이 비추는 모습도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대로 존재하며 이 믿음, 즉 내면의 이미지가 오늘날 당신이 가진 모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수십 년을 힘겹게 보내는 반면 주변에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인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이제 드디어 잘 풀릴 것 같다고 말할 때조차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붙잡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습관을 바꾸려 노력하며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무언가가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당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과거에 묶인 보이지 않는 선처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경계 안에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선이 바로 당신의 자아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심지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허락할 수 있는지까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한계입니다. 방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22도에 맞춰져 있는데 온도가 19도로 내려가면 시스템은 반응하여 히터를 켭니다.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시스템은 방을 식힙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상은 당신의 정서적, 금전적, 그리고 영적인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조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내면의 온도 조절 장치가 평범함에 맞춰져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항상 같은 지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얼굴만 다를 뿐 같은 아픔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많은 사람이 삶이 외부적으로는 많이 변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나 정부,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이미지가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왔습니다. 모든 비판, 모든 실망, 모든 비교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괜찮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큰 꿈을 꾸는 것이 어리석다고 믿게 만들었던 순간은요?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라서 그것을 숨기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아이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정확히 그렇게 살았기에 이것을 압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제가 가치 없는 존재이고 대단한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깨닫기 전까지는요, 바뀌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대했고 우주는 그저 제가 믿는 대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40이 넘었다면 아마 비슷한 것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청춘은 이미 지나갔고 기회는 사라졌으며 이제는 때가 늦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옛 이미지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계속 주입하는 정신적 패턴입니다. 시간은 가능성을 훔치지 않지만 믿음은 훔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계속해서 제한적이고 지쳤으며 너무 늦었다고 여긴다면 당신이 아무리 다르게 말해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그 한계 안에 가둘 것입니다. 이제 잠시 동안 당신이 이 내면의 온도 조절 장치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고 활기차고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게끔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일 아침 박수갈채가 없어도 존재하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먼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신적 이미지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이 반응하고 기회가 나타나며 사람들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내부 세계를 반영합니다. 40에 당신은 처음부터 자신을 완전히 재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모든 거짓말을 믿기 전에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무엇을 시도했을까? 이 질문들은 강력합니다. 진정한 힘이 항상 머물러 있던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밖에 있는 어떤 것도 당신 안에 품고 있는 이미지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명확하고 강력하며 긍정적이 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길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식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바뀌면 세상 전체가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끊임없이 당신 삶의 모든 결과,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형성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며 그 통제 센터는 당신의 자아상입니다. 당신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당신이 끌어들이는 모든 것, 당신이 밀어내는 모든 것은 이 프로그래밍에 의해 제어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능하다고 믿고 무엇을 받아들이며 심지어는 무엇을 거부하는지까지 지시합니다. 당신이 다른 것을 원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마치 자동 조종 장치가 당신이 아무리 항로를 바꾸려 해도 당신을 계속 같은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이 된 많은 사람이 반복되는 주기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직장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도시를 바꿔도 결국 감정은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단지 내부 세계의 투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밖에서 보는 것은 당신이 내면에서 스스로를 믿는 바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믿는 것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얼굴을 변화시킨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수술을 마친 후에도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새로운 외모가 그들이 내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자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을 바꿀 때 그들의 삶 전체가 재정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현실을 자아상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내부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된다는 생각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비행하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경로를 이탈하면 시스템은 즉시 경로를 수정하여 프로그램된 항로로 되돌립니다. 당신의 마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모습과 스스로를 믿는 모습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도 측정하고 당신의 삶을 원래의 패턴으로 되돌리기 위해 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익숙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자아상 메커니즘입니다. 스스로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새롭고 유망한 일을 얼마나 여러 번 시작했다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옛 습관, 옛 두려움, 옛 결과로 되돌아왔는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면서도 잠재의식은 옛 것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옛 이미지를 보호합니다. 마치 미지의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고 믿으며 문을 닫아두는 경비원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제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학업을 일찍 중단했고 스스로를 단순하고 전망 없는 일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하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깨닫기 전까지는요. 바뀌어야 할 것은 직업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저를 실패자로 보았고 우주는 그저 제가 믿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저를 유능하고 가치 있고 똑똑하다고 보기 시작하자 제 삶 전체가 그 새로운 비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항상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욕망과 믿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진짜라고 믿는 것을 현실로 나타낼 뿐입니다. 최근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결정의 9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일련의 신념들, 즉 당신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과거의 경험, 들었던 말, 그리고 의견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며 오늘날 당신의 선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의 항로를 재설정할 수 있듯이 당신도 당신 자신의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세상과 싸우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자아상이 제한되어 있는 한 당신의 행동과 결과 또한 제한된 채로 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룻밤 사이에 성과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마법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했을 뿐입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은 그 진실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40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프로그래밍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당신이 풍부한 경험과 성숙함, 그리고 자기인식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단지 당신의 오래된 자아상의 반영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을 무기로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확고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며 두려움, 의심,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정의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 이미지가 변하면 당신의 운명 또한 그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한 의지마저 삼켜버리는 침묵에 순환이 있습니다. 의욕에 넘쳐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며칠 동안 행동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자동적인 메커니즘이며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지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의 거의 절반이 동일한 맥락에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습관 연구자들은 우리의 일상 활동 중 약 43%가 같은 환경에서 반복되며 종종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재정 관계 건강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정말 해낼 거야 라고 몇 번이나 선언하고는 몇 주 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당신의 수첩에 적어놓았던 급여 목표 중 몇 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필요해 보였던 구매로 인해 몇 번이나 모아놓았던 저축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문제는 그 순간의 당신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당신의 의지를 지시하는 근본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 결정을 내리는 빠르고 자동적인 사고방식, 즉 마음의 자동 조종 장치 말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온도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당신의 자아상은 내부 온도계처럼 작동합니다. 만약 평균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끌어올리려 해도 모든 행동은 그 편안한 구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교정됩니다. 패러다임과 편차를 측정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에 대한 이 개념은 제가 연구하고 활용하는 작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닥터 맥스웰 몰츠가 자아상에 대해 논의했을 때 보여주었듯이 마치 당신의 마음이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네가 내가 아는 너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흔한 패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체중 감량을 결심하고 이 주일 동안 단 것을 끊고 몇 킬로그램을 감량합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면 월급이 오르고 새 물건을 사고 월말에는 통장 잔고가 다시 예전과 같아집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자아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좋은 소식은 과학이 이러한 회로가 가소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뇌는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변합니다. 신경 가소성 연구는 꾸준한 학습과 연습이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강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말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 후에 실제로 뇌가 변한 것을 보여주는 뇌 스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행동과만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근원, 즉 당신의 정체성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는 습관 변화는 일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반두라는 이미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끊기, 목표 선택, 그리고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당신의 믿음에 대해 노력하세요. 저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이론만 있고 적용이 없으면 한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40이 넘은 사람이라면 오늘 당장 자신의 온도계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검증된 단계들이 있습니다. 7일 동안 관찰하기, 메모장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당신이 자동으로 하는 모든 행동, 특정 금액 지출, 손톱 물어뜯기,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직장에서 특정 상황 받아들이기를 적으세요. 하루 중 시간, 유발 요인, 지루함, 알림, 그리고 현재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세요.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의 존재를 부정했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발 요인 끊기. 일관되게 동일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유발 요인을 식별하세요. 예를 들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경우, 자동적인 루틴을 다른 작은 행동, 5분 동안 걷기, 물 마시기, 재정관리 앱 열기로 대체하세요. 하나의 루틴을 다른 루틴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정체성으로 강화하기, 지출을 줄일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대신 나는 현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세요. 이 문구는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작은 증거들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지출 충동이 생기기 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이체와 같은 것 말입니다. 시각화와 정신연습 활용하기. 많은 챔피언들은 행동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마음속으로 연습하여 뇌를 새로운 경로에 대비시킵니다. 마이클 펠프스와 같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신연습을 사용했습니다. 당신도 이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재정적 반응, 어려운 대화 또는 새로운 루틴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 설계하기. 오래된 습관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의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새로운 경로를 따를 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대체하세요. 이 주일 동안 꾸준함을 유지하면 중요한 무언가를 해제할 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과 같은 것.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마 떠올릴 때면 약간의 당혹감과 이어진 안도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저는 다이어트 게임을 반복했습니다. 강하게 시작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잠시 동안은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된 패턴이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저는 노력에 지쳐 있었는데 그러다가 새로운 자아상 없이는 다이어트가 기초를 바꾸지 않고 집을 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진정으로 바꾸었을 때 단지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으로 말이죠. 저를 계속 뒤로 끌어당기던 순환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각은 오래된 정체성을 잃는 상실감이었지만 이어서 평온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심오하고 영구적이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치유되었죠. 서로 다른 시간에 나타난 두 가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돈, 경력, 관계 등 어떤 분야에서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관찰하고 대체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신적으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도전을 제안합니다. 의식적인 방해를 이 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완전한 기록, 유발 요인, 감정, 행동을 기록하세요.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의 유발 요인을 선택하고 루틴을 중립적인 행동, 걷기, 심호흡, 누군가에게 전화하기로 바꾸세요. 여덟째 날부터 11째 날까지 새로운 행동을 실제 증거로 강화하세요. 절약한 돈의 절반을 당신이 건드리지 않는 계좌에 넣는 것과 같이
12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매일 5분 동안 시각화 연습을 하세요. 이미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있고 오래된 상황에 effortlessly 반응하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이 계획을 따르고 새로운 정체성을 단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낀다면 당신은 위대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당신의 뇌와 삶을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묶어두는 것은 외부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회로는 연습, 의도적인 감정, 그리고 작은 매일의 승리를 통해 다시 쓰여집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순환의 저편에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진정한 비결은 순간적인 의지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지도처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다이어트를 하고 강좌를 듣고 목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울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저장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대는 거의 항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늙었다면 어쩌지? 교육 자본 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쩌지? 이것들은 당신의 오래된 내부 지도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반복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것은 달력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내부 자아상입니까? 저는 50대, 60대에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데이터일 뿐입니다. 자아상이 진정으로 더해지는 요소입니다. 어떤 기술보다 먼저 당신에게는 급진적인 진실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만약 나는 돈 문제에 약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모든 기회는 순전히 운처럼 보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나는 부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작은 결정조차도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정신공학입니다. 당신의 자아상은 당신의 생각, 선택,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안내합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 실제 단계, 증거 파일을 만드세요. 증거 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작은 사실들을 수집하세요. 이 충동 구매를 참았던 그 순간, 회의에서 잘 발표했던 그 사례, 당신이 받았던 미묘한 칭찬들 말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의심을 극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당신은 자신 안에 이런 일은 전에도 일어났어 라는 은행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언어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은 이제 그만두세요. 한번 해볼게요. 노력은 하지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같은 말들이요.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선언들로 대체하세요. 나는 재정 관리를 현명하게 합니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와 같이요. 이 말들을 매일 5분 동안 감정을 담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몸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 즉각적인 행동 증명입니다. 만약 당신의 두려움이 재정적인 것이라면 새로운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자동화하세요. 월급날 어떤 청구서도 지불하기 전에 소액의 돈을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하도록 설정해 보세요. 이 신체적인 행동은 당신의 마음에 이 사람은 자동으로 저축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줍니다. 작고 반복적인 증명들이 당신의 내면의 기준점을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 환경 재설계입니다. 당신의 옛 자아를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들에 둘러싸인 채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들을 제거하고 평소 다니던 길을 바꾸고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당신의 환경은 일종의 증폭기입니다.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5번째 단계, 감각적 세부 사항을 포함한 심상 훈련입니다. 그저 계좌에 수표가 들어온 것만 상상하지 마세요. 수표 용지의 질감을 느끼고 축하합니다 라는 목소리를 듣고 화면에 숫자가 보이는 것을 보고 가슴속에서 안도감을 느껴보세요. 운동선수들과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뇌는 잘 실행된 심상훈련과 실제 경험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신 패턴을 등록하고 강화합니다. 이제 이 증명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저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저는 공부를 못한다는 고정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적표가 이를 증명했고 모두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진실로 여겼죠.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성적이 오르긴 했지만 그 이미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 또한 예전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좋은 성적은 이따금 얻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습관이 된 것은 제가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배우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취약점을 인정하기 싫은 부끄러움이 몰려왔지만 이내 제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깨달음에 예상치 못한 용기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공인들의 사례들도 놀랍게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짐 캐리는 자신의 계좌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1천만 달러라는 금액이 적힌 수표를 직접 서명하여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정도의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수년 후 실제로 자신의 작품으로 그와 동등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그의 내면 이미지와 외부 결과의 일치였습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정체성에 맞춰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면 어쩌지, 어리석어 보이면 어쩌지 하는 심한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은 각각의 실패를 무능함의 증거가 아닌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봐라고 자책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조정해야 할까라고 묻습니다. 새로운 자기 이미지는 회복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저는 90일간의 약속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재고 조사 및 증명 기록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꼬리표와 모순되는 30가지 사건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적어보세요. 8째 날부터 21일째 날까지. 언어와 행동 증명입니다. 하나의 정체성 문구를 선택하고 매일 3가지 일상적인 증명, 자동 이체, 저축 기록,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지원서나 제안서 제출을 수행하세요. 22일째 날부터 45일째 날까지 매일 10분간 감각적 심상 훈련을 하고 최소한 1가지 공개적 행동, 중요한 전화 걸기, 몇 달 동안 미뤄왔던 이메일 보내기,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게시물 올리기 등을 하세요. 46일째 날부터 75일째 날까지 증명 행동을 가속화하세요. 행동의 일관성을 높이고 결과를 기록하기 시작하며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멘토나 그룹을 찾아보세요. 76일째 날부터 90일째 날까지 통합 단계입니다. 새로운 자신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자동 계좌 설정, 일상적인 습관 변경, 사회적 관계망 재편 등. 그리고 고립된 욕망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에 기반한 목표로 다음 90일의 계획을 세우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분노, 수치심, 피로감, 의심 등 여러 가지 저항이 나타날 것입니다.
각각의 감정은 여전히 오래된 지도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데이터로 취급하세요. 조사하고 기록하고 조정하세요. 90일 후 최종적인 느낌은 단순히 안도감이 아닐 것입니다. 강력한 평온함일 겁니다.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단편적인 행동들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이 삶을 검증하는 방정식을 변화시키세요.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작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명들을 주고 반복을 보장하며 환경을 재설계하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정체성이 변하면 변화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점차적으로 결과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당신이 한 가지를 얻어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느끼고 성취하는 모든 것은 당신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기 이미지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삶은 당신이 쏟는 노력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에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바로 당신의 자기 이미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풍요로 향하는 문을 열거나 닫는 것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핵심은 외부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변형될 때 온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의식으로부터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 말입니다. 만약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혜의 사다리를 한 계단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차이가 매일 반복될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